여러분들은 인도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혼자 여행하는 것을 금지할 만큼 위험한 치안, 비위생적인 거리와 음식, 유해가 뿌려지는 겐지스강과 아직까지도 사회 문제로 야기되는 카스트 제도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지만 영화 새 얼간이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처럼 세계 최고의 천재들만 모인 IT 강국,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핵심 인재인 인도인들, 또는 발리우드로 불리며 온갖 춤과 노래를 섞은 인도 특유의 영화들 등 인도하면 떠오르는 똑똑하고 유쾌한 다인종 국가의 이미지도 동시에 떠오르는 국가죠. 이러한 극과 극 인도 이미지의 바탕에는 극심한 빈부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그 실태를 들여다보면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도대체 인도의 빈부격차는 왜 이렇게 심해졌으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인도는 현재 세계 5위의 경제력에 위치할 정도로 국가 자체로만 보면 매우 높은 경제력을 지닌 나라입니다. 엄청난 인구수를 보유함과 동시에 핵무기도 보유한 군사 강국이기 때문에 인도가 국제사회에서 갖는 영향력은 상당한 수준이죠. 그러나 이는 표면상 드러나는 평균치에 불과하고 인도 국민의 1인당 GDP로 따졌을 때는 3,000달러도 못 미치는 빈곤한 국가입니다. 이 말인즉슨 소수의 초인류 상류층이 인도 대부분의 경제력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밖의 일반 서민들은 평범한 수준의 생활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도 소득의 60%는 상위 10%에 위치한 사람들이 가져가고 있다고 하니 인도의 빈부격차가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인도 빈곤층이 고통받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물 부족인데요. 인도 수자원의 70%가 오염되었다고 판정될 정도로 심각한 수질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다 보니 여러가지 질병에 시달리게 되고 전염병이 돌아 많은 인도인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를 치료할 만한 병원 인프라는 갖추지 못하고 있고요. 또한 대부분의 인도 시골에는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자동화된 농기계도 없이 옛 방식 그대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인도 최대의 도시 뭄바이에 위치한 거대한 빌딩인데요. 하나로 약 2조에서 3조의 시세 가치로 평가받고 있는 이 건물은 놀랍게도 한 가족의 저택입니다. 이 저택의 소유자는 바로 인도 최대의 갑부이자 한때 세계 최고 부자 순위 5위까지도 오른 적이 있는 무케시 안바니인데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라는 석유화학 대기업의 회장이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저택 중 하나로도 꼽히는 이 건물에는 약 600명의 직원이 오직 안바니의 가족들을 위해 일하고 있으며 수영장과 영화관은 물론이고 여름에 사용할 인공눈이 내리는 방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특히 무케시 안바니는 지난 2018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초호화 결혼식을 치른 것으로 유명한데 그는 자신의 딸 결혼식만을 위해 하나로 약 1,1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100여 대의 전세기를 동원해 각국의 유명인사들을 하객들로 초대했으며 하객 중에는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이 있었고 대한민국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초대받았습니다. 심지어 비욘세도 축가 무대로 섭외했는데 비욘세는 이 결혼식에서 40억의 축가 비용을 받고 45분간 콘서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엄청난 갑부와 초호화 주택이 존재하는 뭄바이 내에서도 극명하게 거주구역이 나뉘어져 판자촌에서 하루하루 간간히 살아가고 있는 빈곤층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아예 판자라는 집이 있는 것이 다행일 정도로 집조차 없는 사람들도 꽤 많은데요. 길거리 노숙을 하는 것은 다반사이고 건설 현장에서 남은 파이프를 거쳐 삼아 지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보기만 해도 숨막힐 정도로 판잣집이 빽빽하게 들어선 이곳은 뭄바이 내 빈민가인 다라비입니다. 영국 식민지 시절 추방된 사람들이 정착하여 살게 된 이곳은 아시아 최대 빈민가 중 한 곳이지만 불과 5분 거리에는 초호화 주택시설과 백화점, 문화공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같은 도시가 맞나 싶을 정도로 대비되는 이 모습이 바로 인도 빈부격차의 참상입니다. 자본주의 체제든 사회주의 체제든 어느 국가나 국내 빈부격차는 존재하는 것이 당연한 현상이지만 왜 유독 인도의 빈부격차만이 이렇게 극심해진 걸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과거의 잘못된 경제계획과 구조, 더불어 고질적인 사회적 관습이 오늘날 인도의 현실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인도가 있는 인더스강 유역과 겐지스강 유역은 넓고 기름진 평원이 존재해 경제적으로 부강한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풍부한 자원과 인구 부양력은 서양 열강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고 결국 인도라는 황금 땅을 차지한 대영 제국에 의해 200년간 인도는 식민 지배를 받게 되었죠. 식민지가 된 인도는 당연하게도 자기 땅에서 나는 자원과 인재들을 모두 지배국가에게 수탈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국가의 경제자생력은 힘을 잃어갑니다. 약 200년간 식민 지배를 끝내고 드디어 1947년 8월 15일에 독립을 이루어냈지만 정권을 잡은 인도 국민회의는 국가의 발전보다는 평등을 도모하는 사회주의 체제를 선택하면서 국가 경제 발전에 발목을 잡는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인도의 수상 자와 할랄 네루는 국가의 모든 산업시설과 기업들을 국유화하는 등 시장경제에 지나치게 개입하면서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의 인도 경제성장률은 2%밖에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다른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이 자본주의의 체제 아래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탄력을 받아 빠르게 성장하는 와중에 인도는 40년간 발전 없는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었고 설상가상으로 60년대에는 중국과 전쟁을 치르고 파키스탄과의 전쟁도 치르는 등 대외적으로도 분쟁을 겪으면서 인도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부터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하여 뒤늦게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빈부의 불균형이 심화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인도는 엄청난 인구를 보유한 나라로 이는 곧 많은 노동력을 상징하죠. 하지만 이 노동력을 극대화하려면 국가 자체적으로 제조업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데 인도는 이 많은 노동력을 투입할 제조업 기반이 매우 약했습니다. 애초에 수도시설이나 전기, 항구와 도로처럼 제조업이 기반을 내릴 만한 기본적인 국가 인프라가 열악했고 또 국가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고집하던 40년의 기간 동안 대부분의 인도인들은 오랫동안 이어온 가업이나 농업에 종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IT 붐이 일어나자 인도 또한 제조업 분야의 약점을 극복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IT 산업에 편승하여 자국 내에 수많은 인재들을 세계로 진출시켰습니다. 이는 네루 집권기에 인도 공과대학을 설립해 유능한 인재들을 교육한 결과로 맺은 수학이긴 합니다만 2차 산업인 제조업이 탄탄하지 않은 상황에서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이 발달하게 되는 말 그대로 중간 인재들이 텅 비어버리는 불균형을 초래했고 이것은 곧 머리가 똑똑하고 영어도 잘하는 인도의 엘리트 인재들은 미국으로 진출하거나 유능한 사업가가 되어 많은 돈을 버는 부자가 되지만 노동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대부분의 중산층 인구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하층민으로 살게 되는 구조로 나타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똑똑하게 태어나서 세계적인 인재가 되거나 그 정도로 똑똑하지 않다면 그냥 수백 년간 이어온 가업을 받아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구조는 인도의 고질적인 신분제인 카스트 제도의 폐해도 한몫하는데요. 계급에 따라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직업도 제한된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인도가 빈부격차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곤 합니다. 흔히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4단계로 구분하고 이 카스트 제도 안에도 못 들어가는 불거척 천민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카스트 제도인데 실제 인도인들의 삶과 인식 속의 카스트 제도는 훨씬 더 세분화되어 1000개가 넘는 계급 구분이 무의식 안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인도는 법적으로 카스트 제도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수백 년간 인도 사회를 지배해온 카스트라는 악습은 여전히 남아있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의 인도인들의 발전을 막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은 겉모습만 봐선 이 사람의 계급을 알 수 없지만 인도인들끼리는 통성명만 해도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집안인지 그리고 대대로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알아챌 수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굽타라는 성을 가지고 있으면 상인 계급인 바이샤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할와이라는 성을 가지고 있으면 과자 굽는 일을 해온 집안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상위 계층으로 가고 싶어도 전통적으로 그 계급 출신이 아니면 기회조차 없는 단순히 노력만으로는 출세할 수 없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문제는 14억이 넘는 인도의 인구 중 70% 이상이 수드라를 포함한 하층민이라고 합니다. 우리 집안이 대대로 빨래하는 일에 종사했다면 나는 자연스럽게 빨래하는 일에 평생을 바쳐야 하고 시체 처리하는 집안에 태어났으면 본인도 커서 시체 처리하는 일을 하는 것이 숙명이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러한 인식이 인도 전역에 아직까지도 팽배하다 보니 교육의 기회 또한 줄어들고 출세에 대한 동기부여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가난과 멸시받는 인생 또한 자신의 운명이라고 받아들여 애초에 벗어나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현재는 수도인 뉴델리나 대도시인 뭄바이에는 카스트 제도에 대한 차별이 많이 줄어드는 추세이고 곳곳에서 카스트 제도 철폐에 대한 인권운동도 활발히 일어나는 등 오랜 악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지만 당장 조그만 외곽 지역으로 벗어나도 여전히 사회 하층민에 대한 핍박과 범죄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같은 카스트 내에서도 종교와 직업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무시하고 싸우는 일이 발생한다고 하니 카스트 제도는 그야말로 오늘날 인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적폐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많은 악조건 속에서도 인도라는 나라는 여전히 잠재력이 높은 국가입니다. 이미 중국을 추월한 압도적인 인구수와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고 경제 성장률도 꾸준히 우상향을 그리고 있죠. 아시아 최고의 부자와 물도 전기도 화장실도 없이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국민이 공존하는 국가인 인도. 과연 인도는 이 빈부격차의 과제를 해결하고 세계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까요?